저는 여기는 좀 많이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송파 구축 단지에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가 이렇게 강남 쪽에 오시면 시그니엘 타워에서 전체적인 강남의 밸런스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파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롯데월드 밑으로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이제 배우지에 앉아있는 개발돼야 될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오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훨씬 서울을 이해하시기가 좋고, 이제 강남은 시그니엘 타워에서 보시고 강북을 이해하실 때는 남산 타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혼자 여기 많이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네네, 진짜 많이 와서 봤는데요. 진짜 지금이 한 5번째 올라오는 건데 5번 정도 보고 나니까 그냥 이제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가 용산한테 이기는 이유가 이 시그니엘 타워를 기축으로 한강벨트를 이루고 있는 그 라인 자체가 전체 균질해지고 있고, 이제 잠주랑 장미만 좋아지면 아예 한강 라인 전체가 완벽하게 깨끗해지기 때문에 당분간 용산이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한남이랑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용산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역을 와서 위아래를 내려다보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송파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선호를 하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위에서 부동산을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을 가지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용산이 궁극적으로는 송파를 이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남이 이제 개발되는 거나 또 용산의 강변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개발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사람들이 실사용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가치를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보다는 실사용 가치를 많이 두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용산이 송파 가격을 돌파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가치는 송파가 이제 용산이 훨씬 좋아질 거긴 한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오늘 돌면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각이 바뀐 게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단지나 도로만 다닐 때는 그쪽 주변에 대한 환경만 보게 됐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디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송파가 좋은 게 지금 이렇게 그 공원도 좋지만 저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균질하게 이렇게 아파트나 환경들이 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무슨 아파트일까요? 뭐예요? 네, 저기가 헬리오 시티거든요. 네, 헬리오 뒤쪽으로 가락시장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건 글에서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때 송파에 있는 밑에 있는 좀 아파트들이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위와 아래에 대한 균질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송파에서 이제 후면에 있는 아파트들이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지을 때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이쪽으로 빌라. 보시게 되면 빌라촌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구역에 대한 그런 분들도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송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도시로서는 완성형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 리얼도 이제 다 만들어졌고, 잠실 내면 아이파크도 다 만들어졌고, 이제 장미랑 잠주 5단지만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잠실주공 5단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규모 면에서나 또 이제 앞으로 좋아질 편의성 면에서나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실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주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일선으로 입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향후 가치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제 일선 뒤쪽에 있는 좀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하셔도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나 아웃풋을 본다면 네.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용산이 어떠냐라는 네.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완성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송파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저는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오래 기다리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용산은 한강벨트 라인 쪽으로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마냥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아편 쪽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재건축을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개포나 아니면은 대치동이나 역삼동이나 이렇게 있는 신축 아파트들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용산이 좋아질 거기는 한데
그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거주로서 어차피 뭐 강남은 다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실거주 측면에서 그냥 편하게 사시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지금 당장에는 용산보다는 송파에 오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여력이 돼서 미래에 대한 실사용 가치를 나는 이제 나중에 뭐 이사를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동 수요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 용산에 투자를 하나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용산이 송파한테 게임이 안 된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저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헬리오시티를 보면서 좋아졌던 것들을 이미 경험을 해봤으면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도 나중에 개발되고 난 이후에 대한 가격들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다들 여쭤보시는 게 뭐 계룡역이랑 뭐 그 밑쪽에 있는 미금역이 뭐 이렇게 돼 있는 역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여쭤보세요. 이제 너무 구축인데 개발이 되겠냐 안 되겠냐. 실제로 가보시면 좀 고즈넉하고 송파다운 느낌이 좀 없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 거리상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시게 되면 멀어 보이나요? 가까워 보이나요? 가까워 보여요. 별로 안 멀어 보이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좀 노후도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송파 생활권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구축들에 대해서 내가 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실거주 하시면서 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쪽 2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면 저는 올파포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행정구역상에 있는 그 파워를 사람들의 인지도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송파 2선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들 신축 하니까 뭐 마포 신축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마포는 무조건 상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포가 아무리 치고 올라가도 송파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상 붙어 있는 곳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봐야 되는데 마포에 붙어 있는 용산이 아직 개발이 덜 됐고요. 마포 옆에는 뭐가 붙어 있죠? 뭐 서대문도 붙어 있고 일산도 붙어 위에 있고 서대문, 예.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마포가 치고 올라가냐면 마포는 전 지역이 너무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같은 모습이 마포에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완성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장기를 보고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성동구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동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리마제를 기축으로 해서 이제 막 개발되려고 하는 호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행을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간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혹하시는 것보다 사람들마다 투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진 시드가 적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첨담이랑 그 삼성 쪽으로 가면 언덕도 되게 심하고 노년도 언덕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언덕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한남 더 힐도 언덕이잖아요. 근데 이름 자체가 힐이 들어가 있어요. 힐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사도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자꾸 성동구에 있는 옥수동이랑 금호동만 언덕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물론 경사도가 너무 심한 거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한강 조망 뷰에 대한 것들이 그 언덕에서 나오는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쪽에 유망 단지들이나 한강 뷰가 나오는 단지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살아보시거나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그 언덕이 주는 불편함보다는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마포가 너무 이렇게 오버슈팅이 돼서 다른 지역을 어딜 봐야 하는 분들은 저는 성동구 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언덕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유망 지역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송파는 뭐 너무 평평하고 완성형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 배우지로도 좋아질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구축이냐 아니냐의 가치보다는 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신축 살면 너무 좋기는 한데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신축을 사시게 되면 자산의 역순환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입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만나본 분들 기준으로는 네. 성동보다는 마포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마포가 지금 뜨거우니까요. 근데 지금 마포가 거의 뭐 28억, 30억씩 뭐 거래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성동은 아직 그걸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마포는 전체가 다 새 거잖아요. 근데 성동은 옥스파크힐스 빼고는 막 새 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비슷한 추이로 갔다가 이제 갭 수요가 마포 쪽으로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계속 무리를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잠재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단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마포에서는 겪어보니까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동구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를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더 이제 성동이냐 마포에 대해서 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동구가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진짜 실제 성동구에서 앉아서 한강뷰를 보시게 되면 진짜 뷰가 좋아요. 왜냐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근데 나는 죽어도 언덕을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은 그 대체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동구에 있는 뭐 옥수 리버젠이나 뭐 아니면 옥수 하이츠나 그 외에 뭐 금호 두산이나 이런 아파트들 너무 좋아합니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환경면에서도 되게 살기 좋기 때문에 뭐 언덕이라는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아파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뭐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는 거죠. 왜냐면 진짜 수도 없이 가봤어요. 수도 없이 가보고 그 안에 있는 뭐 상가도 가보고 뭐 마트도 가보고 뭐 마을 버스도 타보고 그 실제로 뷰가 나온 아파트들도 여러 개를 봤는데 뭐 리버젠 뭐 그다음에 뭐 파크힐스 그다음에 뭐 금호두산 뭐 그쪽에 있는 것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옥수동은 호재가 많잖아요. 금호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들이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또 깨끗해짐이 마포 못지않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단편적으로 여기가 다 깨끗해졌으니까 아니면 만들어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 그 투자금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역을 균일질하게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이냐 아니냐 새 거냐 아니냐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건지 내 투자금에 대해서 맞는 단지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합리적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선으로 늘 얘기 드리는 이제 아파트 쪽인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들이 되게 균질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지금 위치상으로도 이쪽이 헬리오거든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돼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 뒤쪽 지역인데 입지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헬리오보다 더 새 거가 될 거고 헬리오 가격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저 아파트들의 가격이 막 오버슈팅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 잠재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저기가 이제 구축이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나 편의시설들이 지금 신축을 따라오기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리상으로 여기에 대중교통이나 도보나 아니면 차로도 얼마든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실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미래 가치를 보시는 거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서울시장이 너무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의 이제 기호나 아니면 선택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세계 시장이에요.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공간을 공유하고 살고 싶어 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핵심지 외곽에 있는 관광지 주변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문화를 항유하고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외국인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핵심지 입지가 좋고 살기가 편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단기간에 슈팅들이 너무 많이 된 단지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점으로 따라갈 거냐 말 거에 대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고점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불안하셔가지고 못 따라가겠는 분들은 기다리시지 말고요. 그냥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단지를 사신 다음에 그 다음 시점이 왔을 때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막 무리를 해서 막 연끌을 해가지고 따라가시는 건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내가 생활비를 너무 아껴가지고 투자에만 매달리고 내 생활 여건이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 그 투자를 못 버티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경제 위기가 올 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도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값도 그 다음에 뭐 교통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임장할 때 정말 충격받았던 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생귤탱귤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년 전에 500원 했거든요. 지금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1,500원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물가가 300% 오른 거예요.
그럼 1년에 15%씩 오른 거잖아요. 아니, 그만큼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위기가 와가지고 하락을 맞을지 모르는데 진짜 고점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 21년에 보셨잖아요. 25% 30%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40억짜리 아파트가 20%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8억이나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30%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12억이 떨어지면 20억대로 꼽히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그때 사야지. 그때 살 수 있을까요? 21년에 송파 엘리트 단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아무도 안 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친 듯이 오버슈팅을 하고 계시는 대단지 아파트가 어디죠? 올파포가 지금 30억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거 21년도에 올파포가 얼마 했어요? 12억 했어요. 12억. 12억 했는데 그때 샀어요. 아무도 안 샀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12억을 지른 사람들이 용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분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이 오면 사야지 뭐 해야지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한 다음에 기다리시는 게 최고예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투자자 중에 잠주 5단지를 분양받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얼마 하죠? 45억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이사를 많이 다녀서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사놓고 기다리면서 그 가치를 누리고 생활하면서 자산이 올라가는 걸 누려야 되는 거지. 자꾸 막 1,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 빨리 사고 팔아야 된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탑다운 방식으로 지역을 이해하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그니엘 타워 오신 거고요.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여행 삼아 이렇게 놀러 삼아 오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시면서 서울 부동산을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조급해하는 이유가 지금 마포성동 30억 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뭐 30억 넘을 거에 대해서 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축 새 거라고 하면 따라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내 돈에 맞는 걸 사셔야 돼요. 그리고 30억 이상 올라갈 거냐 아니냐라고 보면 지금 단기 배팅에서 물건이 잠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버슈팅이 또 나와서 뭐 31억, 32억 물건들은 나올 건데 갑자기 막 36억씩 뛰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갭투를 하려는 분들에 대한 매물도 거의 다 사라졌고 뭐 진짜 뭐 1층이거나 아니면 뭐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마포에서 도화현대랑 도화우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추천드리면 그 단지는 안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마포에 있는 전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마그자 뭐 이렇게 돼 있는 신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마푸자 이런 데만 올라가는 거지 마포 전역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뭐 이제 공덕역 아래쪽에 있는 구축들이나 그쪽 옆으로 해가지고 뭐 태영 아파트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새거 하시지 말고 마포에서 교통 접근성이 나오고 학교가 가깝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단지는 뭐 지금 따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0억 40억이 올라가는데 뭐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과 그거를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자꾸 뭐 이게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흑백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라서 그런 판단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마포를 뭐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성동구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들인데 구축인데 호재가 있는 것들 중에서 초역세권 그리고 뭐 학교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다가 언덕을 입히셔가지고 안 돼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색깔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성동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강벨트가 한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진짜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숲 푸르지오 진짜 추천드려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약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실제로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뭐 그런 폭발적인 출산율이 안 나오는 단계고 그다음에 인구의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가정을 하면 그 뷰와 생활권에 대한 가치들을 되게 높이 살 텐데 서울숲 푸르지오는 진짜 한강 그 공원도 되게 빨리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그 단지들은 뷰가 진짜 잘 나오고 아파트 단지는 정비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축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 세대에 나온 아파트들에 대해서 편의성도 되게 좋고 실제로 인테리어에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집을 보면 상당히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파트들을 되게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숲은 푸르지오가 2차보다는 1차가 좋아요. 1차. 1차로 가셔야 됩니다. 1차로. 아시겠죠? 1차에서 한강뷰가 잘 나오는 핵심 단지. 그런 단지로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송파에서 성동을 더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송파도 좋은데 송파가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뷰가 나오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서울에 등기를 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녹지 공간이 가지는 그런 가치가 되게 크다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서울숲이나 여기 보시면은 올림픽 공원이 되게 보이잖아요. 멋집니다. 네, 이 공원 자체가 주는 게 이제 편의시설도 가깝고 녹지도 가깝고 그 다음에 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열광하는 그 요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물, 산, 공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뭐 산뷰가 좋아요 이런 분들은 투자는 잘 하시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뭔가 공원, 그 다음 녹지죠. 그러니까 언덕이 아니라 이제 녹지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걷는 것보다는 물을 보면서 걷는 걸 진짜 좋아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송파가 가치가 있는 게 이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접근 가능한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이 접근이 어렵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구축 단지들 그냥 마음에 드시는 것 중에서 내가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단지면 충분히 오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이 올림픽 공원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걸어봤거든요. 네.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것도 반증이 되는 거지만 이 주변으로 해서 충분히 투자하는 가치들이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신축에 못 들어가면 이 배우지에 있는 공원 접근성이 나오는 곳들 중에서 구축이지만 뭐 교통이 좀 편리하고 생활 여건이 나오는 곳들은 얼마든지 투자하셔도 좋다. 그래서 송파가 이렇게 확장성이 점점 좋아지면서 계속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이 아마 송파를 넘어가려면 이제 성동이랑 마포가 진짜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근데 이렇게 싸움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용산에 한계가 있어요. 강남은 좌우로 송파랑 서초를 두고 있는데 용산은 좌우에 성동이랑 마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보면 체급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용산이 좀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포를 생각해보면 네. 내 옆에 네. 반포가 있어. 네. 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한남더일이 그걸 증명을 해줬잖아요. 독자적 상품성이 나와서 그 동네가 주는 단독적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강남 3구랑 용산이 한 트랙으로 묶이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나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야. 강남 좋은 거 안다. 누가 강남 좋은 거 모르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싼 아파트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진짜 속상한 게 마포에 가면 연미상록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그게 엄청 가격이 막 한 뭐 7억? 뭐 이렇게 할 때 추천을 엄청 드렸거든요. 사시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뭐 복도식이다, 뭐 20평대밖에 모여있지 않냐, 뭐 그런 아파트를 왜 추천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걸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왜? 9억, 10억씩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렇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을 소형 단지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붙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연미상도 주변에는 모든 아파트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접근해가지고 살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품성을 보시는 거는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보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 투자금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보신다고 할 때는 아파트의 개별 상품성보다는 입지가 주는 것들 그리고 세대수가 좀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들어가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길도 지나가 보면서 지역을 입체적으로 보셔야지 자꾸 막 어떤 단지가 좋다던데요, 뭐 어떤 사람이 어디 사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반적인 지역의 볼륨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죠. 공원 주변에 모여 있는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를 보게 되면 어떤 아파트들이 어떤 시세로 흘러갈지가 충분히 보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보시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들까지 전체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 상당히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저쪽에 있는 올파포랑 여기 이제 올림픽 아파트랑 이렇게 선이 딱 끄이면서 행정구역이 나뉘거든요. 송파랑 강동이랑 나뉘거든요. 근데 올파포는 완전 신축이잖아요. 근데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는 신축일까요? 구축일까요?
구축? 완전 구축이거든요. 40년 된 아파트. 근데 가격이 어떨까요?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원래 얼마 전까지는 올림픽이 더 비쌌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왜 올파포가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갔을까요? 갭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파포가 갭투가 가능한 그 이제 능선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 수요가 강동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덕도 막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강남하고 마용성이 너무 올라놓으니까 사람들이 대체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파포 뒤쪽으로 해서 저 뒤에 멀리 보이는 고덕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매수세가 앞으로 막 노도강이랑 뭐 금광구 쪽으로 퍼질 거냐 안 퍼질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슈팅이 나오는 단지들도 되게 명확해요. 신축 대단지 깔끔하고 이런 단지들만 가격의 슈팅이 나오는 거지 좀 입지가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곳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실 때 동일한 여건에 있었을 때 보신다고 한다면 행정구역상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인데 연식이 차이 나는데 행정구역상 가격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구축의 행정구역상 입지가 더 좋은 게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아래를 보시면서 왜 비싼지 안 비싼지 왜 가격이 같은지를 보셔야지 입체적으로 지역을 보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원을 그 바로 도보로 이렇게 딱 접근하는 것과 저렇게 중간에 있는 큰 다리 하나를 지나서 오는 것 차이가 몇십 년의 가격을 바로 상쇄시킬 만큼 큰 가치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꼭 위쪽에 올라오셔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부동산을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망대에서 이렇게 부동산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네. 잡내가 보이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뭐 르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벨트 자체가 파크리오도 있고 진짜 깨끗해지는 게 보이세요. 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무슨 병원일까요? 아산병원에 있는 의사쌤들도 잠실에 거주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잠실이 너무 좋은 게 아산병원이 좋은 병원인가요? 안 좋은 병원인가요? 어휴, 좋은 엄청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다 살려주니까 이렇게 힘들거나 건강을 해칠 염려도 없는 동네가 송파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도, 그 다음에 환경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강을 보는 것도 생활 편의를 즐기는 것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올인원으로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두루 지역을 이제 한꺼번에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꼭 시그니엘 타워에 올라오셔가지고 지역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지역이 광진구거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갈색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워커힐 아파트입니다. 아, 워커힐입니까? 광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이쪽 지역은 되게 균질해요.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 뒷 배우지 자체가 되게 안 균질하고요. 이제 언제 좋아질지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광진이 가지는 한계가 한강벨트를 끼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게 세대수가 큰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광진구가 학군도 좋고 균질하고 아파트가 모여있긴 하지만 이제 지역의 이 볼륨 자체가 조금 조그만하고 아직까지는 뒤쪽 배우지가 많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약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자양을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쪽으로 잠깐 와보실까요?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다리의 교통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저쪽 멀리 갈수록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게 직접 눈으로 직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다니는 차들이 중요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차가 많이 없는 게 좋겠지만 아파트 가치 면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게 좋아요. 왜냐면 특히 저녁이 됐을 때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안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많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계속 빼곡하게 있으면서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렇게 멀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차량 통행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뷰가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멈춰있는 액자뷰이기 때문에 한강을 볼 때 그냥 물만 보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와보시면 이쪽 차들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들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이렇게 뷰나 그 다음에 사람이 몰리는 것들이나 돈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광진구에 남아있는 강변 아파트들인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빼곡한 게 아니라 주택들이 되게 많은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균질함을 봐야 되는데 아직 이런 쪽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선호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저기 멀리 한번 보시면 저기 우뚝 솟은 아파트가 보여요. 저게 뭐냐면 트리마제거든요. 그럼 트리마제에서 연속되는 지역을 봤을 때 저쪽 큰 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서 지역이 또 잘려요. 그럼 광진구랑 성동구가 이렇게 잘리는 그 기점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트리마제를 기점으로 저쪽에 있는 개발 지역들이 다 깨끗해지면 일선 벨트들이 다 어디를 바라볼까요? 한강을 바라보겠죠. 그죠?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이미 만들어지는 곳들이 뒤쪽도 점점 정비가 되어 가고 있고 구역 지정도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자양은 저렇게 큰 도로로 성동구랑 광진구가 나뉘기 때문에 이제 자양도 좋아지려고 하면 저쪽까지 전체적인 연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저기서 파급 효과가 나와서 이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광진구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성동구는 이미 트리마제랑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대장 단지가 있어서 가격의 상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을 주는데 지금 광진구는 대장이 될 만한 아파트가 한강변에 없어요. 한강변에. 그래서 자양이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에 대한 판단들은 물론 좋아질 거예요. 근데 언제 좋아질 거냐면 성수가 전부 다 정비가 돼서 그 지역의 파급성이 자양까지 왔을 때 좋아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양이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를 보고 멀리 내다 보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실사용 가치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가 거주 만족도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진이고 성동이고 좋네요. 하나 사고 싶네요. 여기 딱 근데 보니까 광진 살 돈이면 진짜 마포에 구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광진구도 좋고요, 마포구도 좋고요, 성동구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진구는 조금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아까 저쪽으로 멀리 보였던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만 되게 깨끗해 보였던 건데 조금 캣바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차로 뭐 중앙지 접근성을 봤을 때 조금 멀다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마포는 균질하고 교통 편의성이 나와서 너무 좋기는 한데 저는 이상하게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강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 광진, 그 다음에 이제 마포, 성동을 봤을 때 접근성과 뷰의 가치만으로 봤을 때 저보고 어디를 살 거냐고 물어보시게 되면 저는 서울숲 푸르지오 1차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를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건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항상 보는 게 차로 얼마나 접근이 가능하냐. 저는 언덕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편안한 면에서 생각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뭐 성동구가 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흑석하고 노량진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흑석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흑석은 아크로 리버 하임이라는 성공적인 단지가 이미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뭐 명수현대나 한강현대나 이런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노량진은 그런 대장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근데 흑석은 언덕일까요? 평지일까요? 언덕이에요. 언덕이죠. 근데 노량진은 그 앞쪽에 있는 큰 뭐 1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평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뒤쪽으로 가면 경사도가 있긴 한데 그렇게 경사도가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강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규모가 나오고 살기 좋아지는 여건들이 나오게 되면 노량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여기도 똑같아요. 광진구랑 성동구랑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지금 더 잘 될 거냐라고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실제로 성동구가 한강 쪽이나 저런 중심 생활권에 더 많이 붙어 있고요. 쟤네는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 멀어지게 되면 무조건 가격에 대한 상방이 접근성이 나오는 가까운 단지들보다 가까운 지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자양이 좋냐 성수가 좋냐 뭐 성동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색다르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중에서 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유가 한눈에 지역에 대해서 가까운 거리의 측도를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꼭 이렇게 오시게 되면 자양하고 광진하고 저기 성동까지 앉아있는 트리마제까지 라인을 꼭 보신 다음에 지역을 한번 한눈에 담아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우뚝 솟아가지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압구정 현대입니다. 그리고 저 옆쪽으로 해서 청담동이 보이죠? 청담동이 보이고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삼성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다리 하나를 건너오면 이제 잠실주 경기장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강남이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아파트가 균질하게 앉아 있는지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빌라촌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기를 빼고는 강남구 전체는 이렇게 도형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게 되면 저쪽에 보이죠. 예전에 강남구의 상징이었던 그 타워 팰리스가 보이잖아요. 근데 타워 팰리스 주변으로도 아파트가 지금 깨끗하게 쪽에 있는 개포 뒤쪽까지 해서 다 앉아 있는 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가 너무 좋은 이유는 이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거주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상업지까지 딱 이렇게 틀을 맞춰서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엘리트 단지들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압구정 현대 평당 4억은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평 120억 시대가 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고점이냐 안 고점이냐에 대해서 논란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3구는 전국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에요. 글로벌 시장.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소유해서 서울의 환경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이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하는 분들 중에서 생활 여건을 포기하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 나중에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걸 버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뷰가 나오는 것들의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뷰가 나오는 단지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두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광진구의 소형 아파트 중에 한강뷰 나오는 거 사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안 삽니다. 왜요? 황금성이 떨어져요. 강남은 실제로 소형 단지들이 나중에 팔 수 있을 때 팔 수가 있는데 광진구는 그런 소형 단지까지 온기가 오려고 하면 그 주변 개발이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소형 단지예요? 소형 평수예요? 소형 단지. 세대수가 작은. 평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단지인데 한강뷰가 나오는 소형 평수가 있다 사야죠. 왜냐면 지금 엘리트에 있는 소형 평수들이 막 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12억 돌파한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활 편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뭐 100세대, 뭐 200세대 미만 중에서 뭐 한강뷰가 나오는 것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강남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게요. 그리고 실제로 강남에서도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도 생활 인프라가 붙어 있는 곳들이 아닌 뭐 단순히 동떨어져 있는데 뭐 특정 단지가 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비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그거는 개인의 상황, 그 다음에 가족 환경, 여건, 연봉, 교통,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다고 하면 뭐 저희 블로그나 톡방에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개인의 사정을 얘기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에 이제 그 성동구까지 해서 트리마제나 이렇게 했고 이제 저기가 이제 금호동 옥수동이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용산인데 저쪽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이제 막 가보고 이렇게 느껴보고 나서 지역 비교를 계속 해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좋아하시는 건 만들어져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실사용 가치인데 저는 저쪽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 멀리 이제 막 여의도도 보이고 저기 이제 막 이렇게 용산하고 이제 막 금호동이랑 옥수동이랑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실제로 가셔가지고 그 언덕에서 강을 좀 내려보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20년 전에는 아무도 성동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20년, 30년 전에는. 왜냐면 예전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최민식 그다음에 한석규 그 두 배우분이 나오셔가지고 찍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서울의 달 배경이 달동네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동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이 있으셨으면 달동네에 집을 여러 채 사셨어야 되는 건데 그때 못 사신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실제로 전북에 가서 집들도 많이 보고 뷰도 많이 보고 내려다 봤을 때 저보고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그냥 한강뷰가 나오는 성동구로 갈 것 같습니다. 마포는 한강뷰가 나오는 단지들이 지금 막 신축으로 대단지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단지들이 많이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어디 갈래라고 하면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한강뷰가 나오는 단지를 가겠다. 그리고 물론 강남에서 바라보는 한강뷰가 훨씬 좋아요. 메이플자이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한 해 한 해 입주하는 아파트들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져요.
2023년에 입주한 아파트 컨디션이 다르고요. 2024년에 입주한 아파트 컨디션이 다르고요. 2025년에 입주한 아파트 컨디션이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을 왜 좋아하시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누구나 다 강남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좀 그래도 돈을 모으시고 이제 가족들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삶들을 사시는 분들은 저 송파 뒤로 보이는 조금 구축들은 그래도 한 10억대 중반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갈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마포의 구축 중에서 생활 여건이 나오는 것들도 좋고 성동구에서 언덕이지만 생활 여건이 나오는 것들도 좋고 근데 나는 죽어도 강남에 입성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개발이 되면 전 지역이 또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저기 멀리 보이는 강남구처럼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상상을 하면 내가 지금 엑셀을 밟아야 되는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서울에 계시거나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뜻이 있다면 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위로 오셔서 이렇게 서울을 360도로 어라운드 뷰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삼성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동을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저기 멀리 보이는 코엑스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사옥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게 되면 저쪽에 차도들이 다 지하차도가 돼버리게 되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들이 이제 삼성, 청담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구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어디라고 물어보시냐고 한다면은 삼성동에 있는 좀 소형 세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럼 아까랑 또 말이 다르지 않냐고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게 다르냐면 코엑스랑 봉은사랑 저 주변이 다 공원화가 되면서 저기 있는 소형 단지들이 바로 집을 뛰쳐나가면 그 사용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균질성이 저기 청담동까지 한 방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싸냐 비싸냐 이런 것들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싸냐 비싸냐를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좋아질 것들이 보이는데 삼성동의 가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것들이 되게 큰 대형 건물들도 많고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하차도가 되면서 거기가 공원이 될 거고 그 공원을 바로 뛰쳐나가면서 상업시설과 공원과 편의시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전부 즐길 수 있는 아파트가 가치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높겠다.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팍 꽂아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삼성동의 풍림 아파트 되게 좋습니다. 삼성동의 풍림 아파트. 지금 매물이 없어요.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만 해도 2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을 훨씬 뛰어넘은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걸리는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저쪽 아파트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막 좋은 아파트들 있죠. 막 삼성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격이 너무 비싸요. 평수도 크고. 그래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들을 보셨을 때 풍림 아파트만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삼성동에 지금 저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풍림 아파트밖에 없어요. 뭐 물론 뒤쪽에 레미안도 있고 하기는 한데 매물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신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막 10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거는 조금 이제 잘 생각해보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삼성동이지만 그쪽들이 어떻게 개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도 좀 나오고 관리비도 좀 작게 나오고 그래도 아파트 단지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사셔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삼성동이 좋아질 거니까 함부로 오버슈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풍림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진짜 뛰쳐나오면 바로 코엑스를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이 바뀔 곳들에 대해서 진짜 모든 걸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지만 강남이 아니고 숲세권처럼 살 수 있는 향후 가치가 좋아질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는 진짜 기대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수없이 많이 강남을 돌아다녀보고 했지만 저는 그 삼성 신라스테이가 있거든요. 왜 신라스테이를 샀는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신라스테이 주변에 진짜 지금 낙후가 돼 있어서 볼 게 없는데 저는 그 신라스테이가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파르나스에 가서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를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잠실주공 5단지인데요. 반대편에 보이시는 게 롯데월드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 하나에서 접근성이 나오는 편의시설에 대한 가격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실주공이 장미보다 물론 사업성도 훨씬 뛰어나지만 입지적으로도 봤을 때 바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신호등을 건너면 롯데에 있는 모든 상업시설을 다 한눈에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45억이 넘었잖아요. 네. 별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5억이지만 네네, 별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격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싸냐 비싸냐를 얘기를 하시는데 네.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아파트 한 채에 45억, 뭐 50억씩 하냐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45억에 대해서 가치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된다.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까지 갈 거냐. 뭐 아편이 제가 아까 평당 얘기 드린 것처럼 120억 가면 뭐 잠주는 그래도 평당 3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중에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값도 세월이 지나면서 3배, 4배가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이 3배, 4배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편하고 가까운 곳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 들어가시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그 서울 인구 추이가 뭐예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인구가 100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럼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이 줄었는데 왜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경기도 집값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가치랑 집값의 그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주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단지를 보시게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인프라가 깨끗하게 있고 접근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주공 5단지 45억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90억 얘기 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사용 수익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세 차익이 45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전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주하시기 너무 불편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자 중에서 잠주 5단지를 파신 분이 있어요. 유의하셔야 될 게 지하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현타가 오셨냐면 아기가 되게 많았는데 주차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우산으로 차를 매일 긁어야 되고 온몸에 차에 먼지가 묻으면서 아이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견디실 것 같으면 몬테크하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근데 예전부터 사놓으셨던 분들이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보셨을 때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시세 차익이나 투자 측면에서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가지고 오래 장기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파고 판단하실 때 저기 보이시는 저런 중앙 분수나 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녀보니까 잘 돌아가고 운영이 잘 되고 쾌적한 아파트들은 저렇게 물로 사용하는 시설들을 계속 가동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저 물이 안 돌아가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 아파트 가격이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딱 갔는데 막 물이 흐르고 막 폭포가 내려오고 저렇게 분수가 흘러가는 아파트들은 진짜 가치가 있는 아파트고요. 만약에 저런 시설을 봤는데 막 물때가 끼어 있고 막 물이 흐르지 않고 막 조형물만 덩그러하게 남아있다 이러면은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놀이터를 흙이냐 매트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저렇게 실제적인 조형물이 가동되는지 안 가동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은 아파트 투자 기준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리트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근데 저는 그 돈이면 역삼 레미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역삼동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대치동도 언젠가 좋아질 거거든요. 예. 엘리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역삼 레미안이랑 개나리 푸르지오 있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사이즈 안 줄여도 됩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가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또 잠실이 엄청나게 슈팅을 많이 해서 상방을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거주 편의성이랑 그런 규모면에서는 송파가 훨씬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저보고 어디 갈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송파구보다 강남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강남구 갈 거고요. 송파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3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강남구로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트랑 저기 레이크 팰리스까지 2만 세대 가까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좋아하시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올파포가 30억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훨씬 뛰어나고 상품성이 더 좋은 송파구 이쪽 단지들은 훨씬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세계적으로 통화가 많이 풀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게 보여요. 계속 시중에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방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분간 경제 위기를 맞거나 여러 가지 사건상, 그러니까 상황상 돈을 계속 풀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금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뭐 이상한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하시는 것보다 현물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금값도 얘기가 많잖아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돌잔치에 금반지 주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네, 그래서 금 사놓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지방에 뭐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핵심 단지로 옮기셨으면 좋겠고요. 단 지방에서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평수를 줄이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송파를 돌면서 보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좋아할 곳이다. 그리고 아까 잠실주공 5단지 40억 비싸지 않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트는 뭐 누가 봐도 좋아할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30억이 없다. 근데 송파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까 그 시그니엘 타워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선의 구축 아파트 가셔도 충분히 실사용 가치 누리면서 가격 상승분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쾌적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충분히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막 외곽에 있는 신축 대단지 가지 마시고요. 핵심지 구축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니까. 언젠가는 보답을 받으실 거예요. 타이거님은 맨날 참으래. 돈이 많으면 안 참아도 되는데 저희가 다행히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이 더 커요. 네, 그게 뭐냐면 아파트에서 관리비도 잘 거치고요, 세대수가 많으니까 저런 편의성에 대해서 운영비를 막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멋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지를 좋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축을 고르실 때도 대단지를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바뀌셨을 때 이런 편의시설들이 한 방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 한번 보실래요? 상가수가 진짜 엄청나게 있는데 모든 업종이 다 들어있잖아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 주변에서 모든 편의를 한 방에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기 보시면 잠실 세내역이 있어요. 저 역 옛날 이름이 신천이거든요. 신천이 예전에 막 술 마시고 이렇게 좀 즐기는 상업지였는데, 이 주변을 보시면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천 뭐 이렇게 주변에 집을 사셨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알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깔고 앉아서 부자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미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 지역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이랑 지도랑 이런 편의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내가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그니엘 타워 올라가셔가지고 전반을 이렇게 어라운드로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엘리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지역을 이동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나는 30억이 없어, 10억에서 15억 아니면 15억보다 조금 많은 돈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깨끗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마포도 언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마포는 언덕 얘기를 안 해. 언덕이 덜 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성동하고 차이가 그거 같아요. 신축으로 된 언덕들은 차로 이렇게 들어가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평지인데, 이제 성동 쪽에 언덕에 있는 금호동, 옥수동 아파트들은 세라랑 제로 사이다. 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보면. 지금 마포가 언덕이 심한데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걔네들은 새 거로 만들면서 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 단지 안이 되게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이 돼 있는데, 실제로 금호동에 있는 구축들은 단지 안도 막 이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막 이렇고, 그렇다 보니까 선호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럼 마포를 사야 되느냐? 마포는 상단이 얼마나까지 뚫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거의 목에 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뭐 마포랑 뭐 강동구, 올파포 막 이런 것들이 30억이 넘어간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입지 좋은 곳에 구축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뭐 잘못 물리면 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차라리 따라갈 거면 더 좋은 데를 따라가십시오. 마포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 강남 쪽에 있는 핵심 단지들을 따라가시는 게 낫고, 뭐 마포잖아 뭐 마그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 가격에 있는 엘리트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자꾸 하나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단지 내에서 막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향후 좋아질 거에 대해서 따라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제 의견에 납득을 하시지 않지만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도화 현대랑 뭐 도화 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 도화동- 진짜 좋아질 거예요. 도화동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그 옆에 애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열악한 아파트들이 진짜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나올 거고 실제로 그 밑쪽으로 내려와 있는 뭐 우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면 한강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덕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자꾸 뭐 새 거고 입지 좋은데 싼 건 없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포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막 그런 단지들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디든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요즘에 정말 좋은 단지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녹번 좋다고 생각해요. 녹번. 뜬금없이 녹번이 나와요? 녹번이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녹번역이 가지는 한계가 다들 생각하시는 게 은평구라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물리적 거리로 보게 되면 은평 뉴타운이 있는 그쪽과 녹번이 있는 쪽에 대한 같은 은평구지만 중심지 접근성 자체가 달라요. 근데 걔네들은 신축 대단지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지에 못 가는 분들이 서울에 실거주를 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뭐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신축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녹번은 바로 초록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전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임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 강남에 안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면 그 차선책으로 뭐가 좋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꾸 강남이 왜 비싸냐, 송파가 왜 비싸냐, 뭐 서초는 왜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놀러 가시고 막 캠핑 가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지역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 쓰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자꾸 막 앉아가지고 키보드 워리어처럼 막 남 비판하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파 한양 아파트 앞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아까 봤던 잠실주공 5단지랑 환경이 비슷해요. 근데 저기 한번 볼까요? 시그니엘 타워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왜 이쪽에 투자를 하셔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실제로 저기 멀리 보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송파 한강 라인 쪽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쾌적하게 바뀌는 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결국 여기 살면서 실사용 가치를 누리고 저쪽에 대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미래에 여기가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각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송파의 구축 오래된 것들을 사도 되냐 말아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직관적으로 보시잖아요. 가까워요. 가까우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셔도 돼요. 고민하시지 마세요. 몸만 좀 힘들면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까 봤던 잠실주공보다는 쾌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몸으로 버티실 수 있어요. 잠실주공은 좀 어려운데 여기는 버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단지 조금만 보고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차가 너무 막 테트리스를 심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빼거나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저쪽으로 보이시는 모습들이 막 복도식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게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시는 부분이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랑 확연히 비교되죠. 아까는 차 앞으로 주차를 막 막아가지고 주차를 아예 못하게 돼 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오와 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빼고 놓고 하는 부분들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그 쾌적함이 잠실주공 5단지랑은 좀 차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입지가 저쪽에 붙어 있는 것들보다 거리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 거기보다 저렴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강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투자를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들어오실 수 있으면 여기 들어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네 환경의 느낌이 막 저런 현대적인 느낌을 주진 않아요. 약간 옛날 동네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냐 안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훨씬 쾌적한 거를 상대적으로 바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고민할까요? 안 오를 것 같아서. 아니 올파포도 올라가는 걸 봤고 마포도 올라가는 걸 봤고 다 올파폰 봤는데 새 거잖아요. 염리상록도 올라갔다고요. 여러분들 염리상록도 입지가 좋으면 올라간다고요. 그럼 여기는 송파에서 몇 번째 정도 급지라고 보면 돼요? 일산벨트를 빼고는 한양부터 시작해서 가락 좀 이쪽까지 해가지고 전체 붙어있는 단지들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더리를 조금 넓게 짜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단지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이런 점이 좋은데 이런 점은 안 좋아라고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송파에 있는 구축 단지 중에서 뭘 하나 고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하철역 가까운 데를 고르겠어요. 아무래도 서울은 지하철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넓은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뭐 다양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한 동네가 좋더라고요. 막 너무 막 붐비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나요? 지하철이라든지. 아니 뭐 그렇게 버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육각형의 집을 원하시는데, 육각형에 남자가 많이 없는 것처럼 육각형 아파트도 많이 없는 거고, 이제 모든 것들이 가격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왜 돈이 없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동네면은 충분히 살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네. 자, 뒤로 보이시는 게 송파 미성 아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잠실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보시게 되면 송파 삼성 레미안도 보이고, 뭐 아직까지는 정비가 막 깨끗하게 돼 있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정도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강남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강남 3구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보이는 미성 아파트가 새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돈으로 접근 못하는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낡았어,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중앙지까지 접근 가능성이 나오는 거리가 되고, 아직 환경을 봤을 때 그래도 내가 거주할 만한 뭐 여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다 평지잖아요. 평평하게 다니시면서 편히 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셔도 좋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가 쾌적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몸테크 하시면 나중에 부자 되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도 되니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 난이도랑 이런 생활 난이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잠주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감내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라서 이 가격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새 거가 되면 지금보다 바로 더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가볼게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단지들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하철이 가깝고 이제 학원가도 가깝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송파에 있는 구축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그냥 선별을 해드릴 단지들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접근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1억 미만 투자랑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유행하는 뭐 부동산 영상들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가진 돈 1억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건물 뭐 그다음에 뭐 빌라 이런 것들을 막 수억을 대출을 받아서 뭐 월세도 받고 그다음에 뭐 생활 숙박에 대한 그런 돈들도 받고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떨어진대요. 그러면 내 원금을 몇 개월 만에 회복을 하고 1년을 돌리게 되면 원금보다 더블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런 걸 수십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억 버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짧으면 한 4년, 길면 한 6년이면 될 것 같은데, 6년 만에 100억 버는 방법을 왜 알려줄까요? 저는 안 알려주고 제가 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시중에 여전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생각하는 제가 부동산 소액 투자 기준은 진짜 현실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지방의 핵심지 재개발 정도? 서울은 그래도 향후 좋아질 곳들에 대해서 진짜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하시면은 3억 이상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시겠죠. 그럼 지방 재개발에 1억 정도의 돈을 묻어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구역들이 부산에 있는 뭐 광안 5구역, 뭐 7구역 이런 곳들인데, 실제로 바다에 접근성이 나오는 단지들이고, 그 주변이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100% 느껴지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를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투자해 주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다 많을 순 없잖아요. 10억, 20억씩 있으면 좋은데 1억, 뭐 1억 5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최대치인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시간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막 마법처럼 요술공주 민키나 알라딘처럼 막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램프의 지니를 부르면 막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부자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 되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네. 지방의 핵심지들은 나중에 진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소액의 기준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물가 인플레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고, 막 너무 작은 돈으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에게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참으셨다가 돈을 조금 더 모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쪽이 이제 방이동 대림아파트 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는 한양 3차, 저쪽에는 대림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균질하게 모여 있는 것들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면 아까 보셨던 엘리트처럼 규모를 이루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냐라고 보시게 된다면 저는 여기는 좀 많이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여건이 지금은 좀 오래된 곳이라 가지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못 살 만큼의 구역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계속 빼곡하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도 시간의 차이인 거지 순서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곳이 개포동인데, 예전에 개포동은 아무도 안 쳐다봤잖아요. 근데 지금 개포동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을 쳐다보는 이유가 개포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개발이 돼서 신축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구축들도 신축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시작을 해서 이제 딱 신호탄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사러 올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도 매물이 거의 없어요. 계약을 하러 가시면 막 가격을 바꾼다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투자를 하셔도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가실 수 있는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한 단지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지가 아니고 막 저 외곽에 있는 것들 뭐 완판됐던데요, 뭐 분양에 대해서 막 청약 경쟁률이 올라갔던데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돈이면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핵심지에 있는 구축을 들어오시는 게 많다. 왜?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균질하게 딱 모여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 배우지들도 함께 개발이 되면 엄청난 규모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대해서 가치를 훨씬 높여주는 요소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눌려 있다고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 수서 1단지랑 뭐 대치 2단지, 그 다음에 수서역 주변에 뭐 신동아 이쪽으로 소형 평수로 막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평수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입지적으로 좀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오버슈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신동아나 뭐 수서 1단지 보게 되면 최근에 거의 단기간에 가격이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좋은 것 같고요. 늘 얘기 드리는 게 고점이냐 아니냐를 막 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려도 예쁜데 물려야 돼요. 예쁜데. 막 저기 지방에 이름도 못 들어본 도시에 물리는 게 아니라요. 강남 행정구역상 3구 안에 들어가는 곳이며 물려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뭐 고점이냐 아니냐를 논하시지 말고 올라갈 거냐 말고가 아니고 어쨌든 인플레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마음 놓고 눌러 앉아서 사셔도 좋다. 단 생활이 너무 편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불편함 정도만 감수하시면 된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리는 뭐 방이코롱이나 한양 1차, 2차, 3차나 마음에 드시고 가격이 나오는 거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게 균질하게 지역들이 모여 있고 너무 극악의 난이도로 뭐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또 막 이제 아까 후랭이님이 지적 잘 해주셨어요. 뭐 비행기 지나가는데 사도 되냐? 그럼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목동 가치가 없어요? 저는 목동 싫어해요. 전 목동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동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목동 왜 싫어하세요? 너무 섬처럼 돼 있어서 싫어요. 그 딱 도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전 섬처럼 갇혀있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이 섬이 크잖아요. 네? 그래도 섬은 싫어요. 그럼 거제도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거제도. 거제도 좋은데 크고 막 아파트 가격도 싸고 브랜드도 많고 거제도 가세요. 저는 이렇게 섬처럼 갇혀있는 지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의견과 반대로 여러분들 목동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김포공항 지나가는 비행기 막 목동 위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 생활 편의성이 나오는 곳이면 그런 것들은 다 상쇄가 되니까 사셔도 돼요. 아시겠죠? 약간 지금 여기가 강남 어디랑 닮았냐면 약간 도곡동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좀 약간 그런 번화한 느낌보다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인데, 도곡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장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방위역이 보여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송파 구축단지에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가 저 뒤에 보이는 오금 현대 아파트예요. 오금 현대요? 네, 왜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쪽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병원도 깔끔하게 있고 이 주변에 학원가가 엄청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저쪽 아파트 단지가 구축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지로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파포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단 새거로 지어졌을 때.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대가 올파포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좀 장기 베팅을 하면서 이제 송파에서 구축에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저기에 있는 오금 현대 아파트를 갈 것 같아요. 지하철도 엄청 가깝고 학원가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고 물론 조금 낡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향후 가치로 봤을 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올파포보다 비싸질 곳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기 송파 안양부터 이까지 쭉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단지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금 현대고요. 만약에 내 돈이 오금 현대 갈 돈까지는 되지 않는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고 하면 이 중에 걸리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는 가치가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내 가격에 맞는 곳을 골라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아이도 키울 수 있고 학교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교통 편의성, 생활력 편의성이 모두 나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둘러본 구축 단지 중에서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사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면 됩니까? 저게 지금 84가 15 후반에서 거의 25 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매물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느냐? 저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올파포가 30억이 넘었는데 제가 왜 사면 안 돼요? 송파구랑 강동구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송파구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강동구보다 좋아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고덕이 25억이 넘었어요. 그라시움이요? 네. 25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랑 마용성이 슈팅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가격들이 밀리면서 갭투 수요가 저쪽으로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라시움 안 좋아합니다. 왜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 안 산다니까요. 네. 25억이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내 돈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입주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강남의 평수를 줄여서 도곡동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도곡 한신이나 뭐 역삼 럭키나 그런 쪽에 뭐 찾으면 뭐 찾을 수도 있겠죠. 노력을 하면 뭐 그런 데를 가는 거지. 너무 멀어요. 근데 고도까지 투자 수요가 들어갔다라는 건 사람들이 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점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강남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30억이 없고 한 20억, 뭐 10억 후반 정도가 있는데 어디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보여드렸던 송파 안양부터 오금 현대까지 오는 그 라인에서 사실 수 있는 거는 다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단지 더 일러드릴 테니까 이제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임장하실 때 시간적 제약이랑 이제 체력적 제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단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개요를 보실 때는 이렇게 큰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뭐 주변 환경이 어떤지, 뭐 아파트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길 건너편에 뭐 있는지 이렇게 큰 도로를 보시면서 큰 그림만 보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공인중개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아닌 이상 단지가 어떻게 앉아 있고 향이 어떻게 앉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아파트들은 무슨 향인지 동간 간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그 아파트에 투자할 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임장을 해서 지역을 이해하실 때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건너편에 뭐 삼익 아파트가 있네, 이쪽으로 가면 어떤 아파트들이 있네, 이런 개요만 보시면 되는 거지 절대로 막 층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형태인지 다 보실 필요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호랭이님하고 송파구 돌면서 임장 크루를 단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왜 여기는 임장 크루가 없냐면은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나온 건 맞지만 이런 지역에서 임장 크루를 돌리는 게 그들이 무한한 수익, 그러니까 계속 뭐 실력을 쌓아라, 공부를 해야 된다
투자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임장 크루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열기가 식으면서 임장에 대한 수요들을 다 지방으로 돌리잖아요.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지 막 여러 채 다주택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지방 다주택 하시는 거는 투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장 크루가 없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임장을 돌고 계신데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빨리. 갑자기 나랑 모습이 똑같은 애들을 막 길거리에서 막 마주치고 막 몰려가지고 부동산에서 매물 예약이 안 돼. 이런 지역을 만나잖아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삼익 사요, 삼익? 어디? 아,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사도 돼. 너무 좋아요. 지금 송파구 돌면서 얘기했던 단지들은 다 사셔도 되는 단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긴 한데요. 진짜 사셔도 돼요. 실거주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오기로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부동산 본질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두루뭉술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뭐 여기도 좋고요, 저기도 좋고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런 건 컨설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에서 상담을 한다는 건 단지 하나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그러면 뭐 전국에 사지 말아야 될 집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에 대한, 그리고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파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뭐 송파 한양부터 뭐 오금 현대 그리고 아까 삼익 이렇게 구체적인 단지 하나하나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랑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환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이 지역을 싫어하시는지도 알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단순히 그 엘리트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깔끔함이 아니라서 꺼려진다고 하신다면 시간이 약이겠죠.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내년부터 앞으로 한 4년간 서울의 공급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위도 좋아하시는 거고 이문이랑 휘경도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름의 힘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녹본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은평 뉴타운이 힘이 다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뭐 불광 5구역이랑 뭐 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뭐 대조 관련 쪽이 좋아지고 있는 게 실제로 가보면 느껴지거든요. 불대가리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이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GTX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호재를 본 동네는 동탄 빼고 없어요, 여러분들. 동탄이 원래 수지보다 빠지는 동네였는데 그 이유가 강남 접근성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GTX가 뚫리면서 강남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동탄은 1동탄이랑 2동탄이 지금 이제 연계하려고 막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도 좋고 직장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나오고 도시도 균질한데 수지보다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탄은 이제 좋아질 거니까 뭐 지금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탄 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니마 킨텍스? 녹번 1호는 안 가요. 녹번 1호 안 가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시고요. 일산 또 일산 그냥 안 가요. 일산 김포 뭐 이런 거 안 가요. 버려요? 버리세요. 안 가요. 제가 생각하는 3호선 마지노선은 그러니까 불대가 딱 거기 말고는 안 가요. 거기 말고는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장위 쪽으로 너무 좋아지니까 잘 모르겠고 노도강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노도강. 근데 만약에 자녀분한테 뭐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뭐 이렇게 증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신림 1구역이나 뭐 가리봉 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에 붙어있는 재개발 단지를 사시는 게 낫지. 노도강은 너무 멀어요. 노도강. 그리고 특히 막 지금 운정역 이런 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 방송이 들리거든요. 에이 진짜 설마. 북한 파주죠. 파주 판문점 있잖아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확장성이 너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라면 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파주를 너무 디스하면 싫어하시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대장이었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21년 하락장에 진짜 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매도를 하시고 마포로 입성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왜 거기에 살았는지 정말 후회가 된다고, 지금이라도 탈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마포가 막 더 떨어지네 마네 이러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뭐 지금 마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획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파주에서 대장이었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마포로 갈아타신 분 있어요. 제 연끌을 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대요. 마포에는 호수공원도 없고 쾌적함이 없지만 그 삶의 난이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멀리 저 북쪽과 연달아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은 빨리 안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일산 가시면 안 돼요. 일산, 고양, 창릉 뭐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막 3기 신도시 막 추천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왕숙, 별내 가세요. 그냥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생숙, 네. 지산, 네. 오피스텔, 네. 농지 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수익형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럼 자기가 하지 뭐하러 팔죠?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오직 아파트만 합니다. 아파트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천. 인천은 송도만? 송도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막 바다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물탱크 메고 바다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송도는 중심지 있죠? 중심지. 제일 성한데 풍림 아이언하고 있는 그쪽 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부천, 부평을 갈까요? 송도를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부천, 부평 가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는 차라리 철산을 가시거나 철산 너무 좋거든요. 철산 광명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하고 싶다. 저는 하안주공 좋다고 생각해요. 도시 전체가 이제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왜냐면 일직동부터 소화동이 이미 연결이 돼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하안동 쪽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아니 근데 지금 철산하고 광명이 이미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많이 남았지만 이제 균질을 깨끗한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단지가 뭐냐? 저 하안주공 좋다고 생각해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버틸 수만 있다. 근데 단점은 실거주는 어려워요. 이제 평형대나 구조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뭐 강남에 소형평수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강남에 방점을 찍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그런 소형평수에서 사시는 불편함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평대에 3명의 가족이 살 수는 있는데 진짜 현타가 많이 올 거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안동은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하안주공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철산 주공 12, 13이 얼마까지 갈 것 같으냐. 지금 철주가 84 같은 경우에 한 12억, 13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변 단지들이 이미 17억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는 18억 이상 무조건 가겠죠. 그래서 철산에 있는 그쪽 메인 입지들은 지금보다 가격 상방이 확실히 올라갈 거다. 그리고 철주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20억은 그냥 뚫을 거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입지가 깡패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를 맨 마지막으로 온 게 네. 추천드릴 수 있는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이라서 왔어요. 왜 이제 마지막이죠? 아까에 있던 단지들은 구축이지만 생활 편의도 가깝게 붙어 있고 지하철 접근성도 되게 가깝게 나왔고 균질한 정도가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 뒤쪽도 아파트들이 붙어 있고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분들이 원하시는 환경처럼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가 조금 그렇고 경사도도 조금 있고요. 실제로 최고 단점이 지하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그렇게 막 가깝다라고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르고 골라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거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순서를 역순대로 다 온 거예요, 보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셔도 좋지만 이제 만약에 가락상용까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아침 이런 시간부터 지금까지 시그니엘 타워에서 강남 전체를 바라보고 송파에서 이제 좋은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아니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만약에 송파에서 구축 단지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그냥 넓게 잡아드린다고 하면 아까 한양 1차부터 오금 현대까지 되어 있는 그쪽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오금 현대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단지에 초역세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학원 시설이나 그 편의 시설들 병원들이 다 한 방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쪽 주변으로 해서 붙어 있는 삼익이나 그런 단지들까지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셔야 되는 단지는 여기 보이시는 가락 1차 쌍용까지도
오셔도 좋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사항을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송파에서 엘리트를 왜 가고 싶어 하시는지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누구나 다 송파에 있는 엘리트, 뭐 레이크 팰리스 이런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갈 수 있는 단지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으로 이제 이런 구축에 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지금 수서에 있는 신동아나 뭐 수서 1단지나 뭐 그다음 대치 2단지 이런 곳에 수요가 몰리는 걸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강남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6억 대출을 포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14억, 15억, 16억 단지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수요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밀리고 밀려서 이쪽까지 오게 된다라는 건데, 늘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확장성이 있는 도시가 송파이고 지금 더 좋아질 요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사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모든 단지들이 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점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단점보다 입지와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름이 찍히는 곳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들이니까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 내에서 꼭 매수하시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그니엘부터 찍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네. 시그니엘 찍고 네. 잠 5 찍고 네. 엘리트까지는 제가 표정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부터 좀 표정이 급속히 제가 어두워졌는데 네네. 약간 뭐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들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 큰 도로, 이제 그 송파에 있는 그 한강벨트 라인을 딱 그 지나는 큰 대로변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면 뭐 헬리오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쭉 나오고, 가락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도로로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내려오는데, 아마 그 차를 타거나 걸으실 때 큰 도로 하나를 건널 때마다 그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포가 예전에 아무도 안 쳐다봤고, 성동구가 옛날에 달동네였을 때 아무도 안 쳐다봤지만 바뀌고 나서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내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 하나를 건널 때마다 바뀌는 환경의 값에 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만큼 나중에 그게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찍어드린 영상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만 서시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어디가 올라갈 것 같냐면 좋은 곳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용성이랑 강남 3구 매물이 잠겼어요. 잠겨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지에 대한 슈팅들이 나오면, 뭐 지금 마포가 30억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한 1, 2억 해서 상단을 뚫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막 가격이 뭐 오버되면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고덕이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그 강북도 그 상단에 있는 윗선 도시들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올라갈 거예요. 막 이문, 뭐 그다음에 휘경, 뭐 장위,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릴 수 있고 신축으로 쾌적하다고 하는 것들로 해가지고 불이 많이 번질 거예요. 지금 그 단적인 얘가 철산이 불붙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왜냐면 철산이 이제 입주장도 끝났고 이제 그런 막 물량 공세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막 붙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분당도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노도강은 안 될 것 같아요. 노도강까지는 불씨가 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 그 경기 밑선까지 해가지고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막 김포 막 저기 막 멀리 있는 곳까지 막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집값은 올라갈 건데 선별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에 대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뭐 한다 만다, 뭐 규제를 한다 만다 이렇게 간만 보고 있고 뭐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연말까지 아니면 연말 전후로 상황을 지켜보고요. 세금을 왕창 거둘 수 있는 볼륨을 만드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라에서 돈을 풀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미래에 있는 돈들을 땡겨와서 그냥 뭐 빚을 먼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고 국가부채를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마중물이라는 명목하에 돈들을 여러 가지 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수익을 메우는 거는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를 막 무한정하게 되면 표를 잃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요.
제 생각에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연말이 되기 전에 뭔가 움직임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듣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보다는 2026년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고점에 내가 산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시고 난 이후에 부동산을 보지 마세요. 그럼 어느샌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쯤으로 해서 규제들이 나올 거고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는 거래량이 터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럼 오버슈팅이 나오는 단지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가 터지면서 고점을 계속 찍을 건데 지금처럼 무분별한 거래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25년까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진짜 선호하는 지역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구체적인 단지들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녹번이나 뭐 아니면 장위, 이문, 휘경 쪽에서 신축 단지 중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뭐 강북에서 뭐 입성을 하셔도 되는데 뭐 저기 멀리 검단이나 뭐 저기 위쪽에 뭐 분양한다던데 해가지고 막 있는 외곽 도시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GTX 호재로 좋아지는 도시는 동탄 말고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탄에 실거주를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수지도 질문이 많이 나오세요. 이제 점점 밀리는 게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수지도 잘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수지에서 실거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수지구청역이랑 성복역이랑 그다음에 상현역에 붙어가지고 실생활 편의성이 나오는 단지 몇 개 말고는 뭐 재개발이 된다던데요, 뭐 재건축이 된다던데요, 뭐 리모델링을 한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지는 역에서 초역세권으로 해서 바로 그냥 도어투도어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쳐나오면 여기에 갈 수 있는 단지는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막 이상하게 저기 막 멀리 있는데 뭐 개발이 된대요. 이런 건 절대 반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지역이 밀린다라는 말은 서울에서 그만큼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반증은 뭐냐면 희소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갖고 싶을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슈팅이 나오면 패닉이 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저희가 일러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다, 살 수 없겠다, 아니면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그 기준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용성 많이 물어보시니까 네. 마포는 당분간 뭐 앞으로 이제 그쪽 성수 쪽이랑 막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면 뭐 향후 한 5년 이상은 마포가 압도적으로 그 상위 포지션을 지키겠죠. 근데 지금 마포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동구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내가 살만한 곳 중에서 소역세권 나오는 아파트들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디를 추천해 줄 거냐? 뭐 금호두산 좋아요. 그럼 또 이러시겠죠. 뭐 경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단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만 감내하시면 충분히 살만한 아파트니까 괜찮고 미래도 좋아질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3호선 라인이 바로 꼽혀 있기 때문에 그쪽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에서 지금 신축 말고는 어디 갈 거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공동역 그 주변 아래로 해가지고 신축 모여있는 단지 말고 아래쪽으로 해서 뭐 태영 아파트나 뭐 언덕 쪽에 있는 뭐 싫어하시는 아파트들 있죠. 뭐 그쪽도 장기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급지를 가고 싶은 분들이 포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급지보다 아래급지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진입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수를 포기하셔야 돼요. 평수를. 그리고 생각외로 집에 들어가서 짐들을 보시게 되면 안 입는 옷도 되게 많고요. 버려야 되는 짐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신는 것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시고 상급지로 진입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평수를 들여서 살다 보시면 물론 불편하겠지만 사람은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 그게 회복이 되냐면 내 집값이 전고점을 뚫었다라는 기사가 네이버 전면에 나오면 막 모든 게 회복이 될 거예요. 방 한 개 짐 버려도 그렇죠. 다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된다니까요. 진짜 오늘 옷장 열고 신발장 열고 보시면 안 입는 옷, 안 신는 신발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수요라고 한다면 지금 갈아타기 해도 되느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627 때처럼 좀 뭔가 다시 차갑게 식을 때 네. 일시적으로라도 네네. 그때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때 안 샀잖아요. 자꾸 식는 걸 말씀하시는데 식으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식었잖아요. 627 대책 때 식었잖아요. 그럼 바로 사러 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기다렸잖아요. 관망. 그럼 지금도 관망, 나중에 또 관망. 그러고 나서 패닉 바잉 왔는데 포기, 뭐 별할 거지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세요. 사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필살기는 23579예요. 23579. 근데 특히 2호선, 3호선 붙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사도 돼요. 7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노선들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2, 3, 7, 9 뭐 이 정도에서 추릴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가도 돼요. 물론 5호선도 좋은데 뭐 2, 3, 7, 9 뭐 이런 것들은 핵심지를 막 관통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가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실에서 인구 추이가 준다니까요. 100만 명이 줄면 25만 가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25만 가구 같으면은 세대수로 봤을 때 엘리트가 한 10개 날아가야 돼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경기도로 탈출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쪽에다가 집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두고 외곽에 나가서 사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수 수요는 계속 원리고요.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서울은 전국 시장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이에요. 글로벌 시장.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 뭐 구축이어도 들어가도 되느냐? 근데 이거 뭐 호재가 없는데 괜찮으냐?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핵심지에 뭐 이름만 들었을 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살아? 뭐 마포에 뭐 공덕 레미안 살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손을 바들바들 떨 거예요. 그런 아파트는 가셔도 돼요. 근데 막 어디에 얘기를 했는데 잘 샀어 이런 얘기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잘 샀어 하는 아파트는 잘못 산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그 집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부들부들? 갑자기 막 바들바들 떨고 뭐 화장실을 가고 잠시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나 집 샀어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어보지 뭐 왜 그 집을 샀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면 잘못 산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을 빡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 하고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을 가잖아요. 너무 잘 산 거예요. 그런 아파트는 연끌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장을 다니시고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의 기준은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건을 사실 때는요. 일반 대중이 다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나만의 것이지만 물건은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셔야 되고요. 절대 물건을 사실 때 나만의 기준을 입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단지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특정 단지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막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거는 특정 단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건대 스타시티 살 돈이면 다른 지역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건대 스타시티가 그 상품성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막 백화점도 있고 막 이렇게 상업시설도 잘 돼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건대 스타시티는 이렇게 디스를 해도 상처받지 않을 단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면 특정 단지 러버들이 계세요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합리적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지역에 대한 비교군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잘 노력을 하시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고 2025년 안에 서울의 집값을 마련하시는 게 지능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핵심지로 평형을 줄여서라도 입지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연식 따윈 중요하지 않다. 우리 다주택자분들에게도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죠. 빨리 파시고요. 매를 더 맞기 전에 뭘 팔아요? 다주택을 다 파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다주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5채 있다. 핵심지에 그건 인정. 근데 막 지방에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을 때 오피스텔 10채 가진 분도 있었어요. 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지금 그분 뭐 월세 받는다고 좋아하실까요? 후회하고 계실까요? 후회할 것 같은데.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러니까 그런 마법과 같은 건 없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지금 지방에 막 여러 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원금 정도 지킬 수 있으시면 빨리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채로 그냥 모아가지고 그쪽에다가 힘을 다 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장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핵심지 사도 되냐? 예, 사도 됩니다. 사도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단지들은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중심지들 가격이 이미 상방을 뚫었기 때문에 가실 수 있다면 가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모두가 다 서울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단 핵심지는. 예,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